그런데 드디어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다리던 핵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되어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군의 체계 전투력 순위는 공식적으로는 6위입니다. 하지만 육군만 보자며 세계 3 또는 4위며 그런 육군에 비해 해군 여기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와는 다르게 누리꾼이 아닌 해군 역의 몰빵이 일본에 비해 해군역에서 많이 흘린다는 지속 또한 항상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양적인 면에서 우리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보다 그 규모가 작고 한국의 3대 일본은 8대로 특히 이지스함 에본이 될 수가 적기 때문에 치적으로는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 학 사람들은 1990년대부터 추억할 함선들이 대부분이 그나마 최신형 이나타고급 이지스함 역시 2007년에 취역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함선들이 연식이 많이 된 오래된 해줄 역으로 제작된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한국 이지스함들의 경우 가장 오래된 일스닥 2008년 12월에 취업한 세종대왕함이며 나머지 대첩 모두 2010년과 2012년에 추적하여 한국 학 사람들은 모두 세계해군 기준에서도 최신형 이지상 기종들입니다. 게다가 현재 건조 중인 이지스함 3척 모두 2014년부터 추억할 예정이어서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23들의 전투력은 그 양에서는 일본에 비해 밀지 몰라도 실제 전투력에 있어서 는 것으로 드러나는 양쪽 수치에서 보이는 것만큼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제 전투를 치르는 해군 승무원들의 무기 운영 능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독해국 일본 해상자위대를 그냥 앞뒤해버립니다. 한 예로 전세계 강국들이 모여 참여하는 임팩훈련 데이터에서 드러난 결과를 보며 한국 해군의 경우 장비의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략 12건인데 반의 훈련 간도와 실제 무기 운용 능력에 있어서는 미국 해군 다음으로 세계 2위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 해군의 일적 파워는 세계 최고 엘리트 수준입니다. 한국 해군의 무기 운용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임팩9년 때에서 잠수함을 통해 보여준 제일 실력입니다. 이건 너무도 유명한 사고 이야기라서 그냥 아주 짧게만 임팩 당시 활약을 소개하자면 대한민국 해군 1998년 처음으로 참가한 인태훈련에서 미 해군 핵잠수함 적 잠수함과 전함 무려 13척을 침몰시키는 믿기 어려운 전과를 보여줍니다. 그 와중 단 한 번도 그 어떤 레이더에 포착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후인 2000년에 참석한 임팩에서도 미군의 이지스함을 포함적 함선 11척을 침몰시켜 서도 관련 마지막까지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잠수함으로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4년 후에 열린 2004년 1패에서는 혼자서 적 함선과 잠수함 무려 30척을 침몰시켜버렸습니다. 이때 침몰시킨 적 함성 중에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잠수함 한 대가 적 항모 전단 하나를 통째로 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침몰하는 미 해군 항공모함을 돕기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급하게 구축함 4척을 투입시켰는데 우리 해군은 그마저도 차례되고 모두 침몰 시험하겠습니다. 이 모든 전과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우선 혼자 성적 함선과 잠수함 수십 척을 침몰시키는 동안 단 한 번도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았다는 전이고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당시 한국 해군이 끌고 나가 잠수함인 장보고 함, 미군이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들보다도 훨씬 작고 성능도 떨어지는 장비였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들이 기관총 들고 싸우는데 한국 해군은 칼 한 자루 손에 쥐고 들어가 유령처럼 활약하며 적군은 전멸시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훈련이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와는 다소 그 결과에 있어 차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국 군사력의 진짜 무서운 저력은 장비가 아닌 바로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보유한 세계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치트키 계기는 바로 잠수함이라는 말인데 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한국 태국 사적들에게 만약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잠수함 장비까지 주어진다면 그 시너지가 만들어내는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전쟁은 물론 장비가 중요하지만 이게 스타라고 보고 한쪽에는 아마추어들 100명이 있고 우리 쪽에는 이묘한 트론 2~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며 그 결과가 어렵지 않게 상상될 것입니다. 잠수함 가장 높은 성능과 파괴력을 가진 장비는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한국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치 한 편의 만화처럼 아무도 믿지 않을 진짜 황당한 거짓말구라처럼 바다를 완벽하게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 해군은 패전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우송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아주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이게 핵이 포함된 민감한 전략 권리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지고 보리되며 현재까지는 디젤 잠수함만 총 18척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1년, 2025년 대한민국 국방 즉위 계획을 보며 4천 토크 장보고 3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발표가 눈에 띕니다. 이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 밀리터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디젤이 아닌 팩 추진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1월에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서 도핵장 건조 관련 사항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만 입장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건조 계획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재 우리가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지 않다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미국 몰래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시도했다가 중단된 바 있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자체 제작을 비밀리에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 개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 불필요하게 주전급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 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고 공개하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장 건조에 있어 최대 권린 또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핵장 건조의 최소 기준이 규모가 되는 4천 토크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이미 한국은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항모기 제작보다도 어려운 잠수함용 핵 추진 엔진 제작 기술에 있어서도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핵 관련 전문 기술 보유 국가로서 현재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2000매 3대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구간 대한민국에 유일할 정도로 한국은 현재 핵무기 제조는 물론이고 핵 잠수함 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력을 이미 넘치도록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미국과의 협정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여 한국의 해군력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재 디젤 잠수함 전력으로도 미국을 위해 동해와 서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충분한데 핵잠을 갖게 되면 한국 해군은 이제 동해와 서해를 넘어 전 세계 어디로든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핵무기와 함께 한국의 핵 잠수함 자체 제작은 한국에게 채워져 있는 마지막 안보 족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봉인이 풀려버리면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 여부 더 이상 미국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해지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주변국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방부는 현재 핵장을 비밀리에 이미 건조 중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핵장 운영의 마지막 퍼즐은 핵 연료인 저동축 우라늄 확보 문제만 미국의 3인으로 풀리게 되면 그때는 바로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게 아주 가까운 시일 내 현실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가 최근 생겼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핵 잠수함 설계가 끝났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솜을 탑재한 채로 태평양으로 나다 미국 본토를 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시절 미 국방부가 한국의 혐오탄도 제한을 풀어준 이가 북한의 지하 시설 파괴를 위한 벙커버스터로서의 혐오의 역할 때문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핵장 개발 발표에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겨버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한국 해군을 핵자물로 무장하여 이를 막으려고 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확장 건조 및 의장은 그 공식적인 공개 시기가 문제일 뿐 개인적으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 해군이 해점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전력상 가장 당황하게 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바로 일본이 됩니다. 한과의 전력에 있어 거의 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해군력이었는데 한국의 핵장으로 무장을 해버리며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터질 때 하늘 위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현무 강철 비지옥에 더해 보이지도 않는 동해바다 깊은 곳에서 세계 최고 잠수함 운용 엘리트들이 세계 최고 잠수함 무기를 이용해 들어오는 공격에 일본 해군은 과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게 되는 해 전지옥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해군 엘리트들이 드디어 그들에게 어울리는 액잠으로 무장하여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처럼 500년 전과 같이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안녕하십니까 2000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들은 핵무기의 보육대라니 호주가 100점 사업을 보유한 다른 곳에 고기를 시켜버리면 주목하고 있고 또한 핵잠수함 덮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SLBM 수집할 서버를 재래식 잠수함에 탑재했다는 점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저는 학점이 관련 미국과 어떤 합성 직구를 낼지 초일 관심도를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SLBM은 핵탄두를 탑재했을 때 군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 외국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로 나갈 수 있다는 신호로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한국의 입장을 보유하게 될 때 이는 미국이 동력을 활용한 대중국 견제에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셋이랑 분석합니다. 호주가 인도 태평양에서 한국의 동아시아에서 학점을 구하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힘의 균형은 미국 쪽으로 급격하게 기부됩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학점 기술은 6만 보유하겠다 약속을 깨고 호주의 학점 보유를 실현시키고 있자는 것이고, 호주는 프랑스는 계약을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호주에 근데 납품받을 예약했던 77조를 중불로 격분하며 미국과의 관계변을 6월 정도로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실제 문제인 시작은 자고 기업의 문제점으로 인할 호주의 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연구의 더 타임스는 이런 기장에 올립니다. 참사 및 디자인을 둘러싸고 계속 변경과 내고 다툼을 벌이고, 또 프랑스 방산 업체가 대출 약속했던 호주 산업에 대한 낙수 효과도 구체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될 끝에 첫 잠수함은 2035년해야 진주가 가능하고, 12적정 마지막 잠수함은 빨라야 2054년에야 지역하게 된다는 기자였습니다. 호주 세금은 이미 기존 콜릿 직급 점성 건조에서 수많은 문제와 기술적 어려울 작업했던 1차 잠수함 사기치는 이어 또 다른 재난 시작된 것입니다. 폰도 단가 상승과 프랑스 조직 불성실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5월 계약이어 프랑스 라글 그룹 조선은 7주 계약 시장과 445불에서 지난 5년간 660억 불로 약 50% 상승시켰고, 건조 일정도 불확실하게 계시는데 예, 불성실 모여 호주의 문에 반발을 찼습니다. 약속했던 호주 선을끼를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과 같던 효과도 없었고,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비용은 계속 지속이 말했습니다. 2020년 5월 살짝 디펜스 물드는 치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2쪽에 대해 건조 비용만 897억 달러, 약 98조 원 호주 달러로 적용 시에 76조 원, 총 수명주기 유지 비용은 1,450억 달러, 약 159조 원, 호스트를 적용 시 123조, 재래식 점점 12쪽의 총 사업비가 못해도 199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3000특급 잔고가 3 함수의 재개 3조 505분 정도 뒤에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전 떡국 건조 비용을 대략 최대 2조 원이라고 잡았을 때 12쪽 건조 비용은 총 24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호주는 98조 원 연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갈 그룹이라는 방산업체와 문제가 많은 계좌를 정평이 있는데,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잘 부탁합니다. 더블그룹은 인도와도 계약 불이행과 오랜 기간 생산으로 격한 분주한 익힌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월 말 직원 모리스 호주 총리는 국방부의 대화를 찾아보라고 주문했더니 이거 있습니다. 수억 달러의 위약금을 대더라도 이 계약을 하나를 말이 호주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보면은 프랑스는 입이 10개라도 사실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호주는 학점을 뿌옇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주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호재 6.9B가 공식적으로 나오자 미국 따뜻 머스트 국제학교 해짐이 풀린대요. 드릴 플러스 두 교수는 7일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 거란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호주가 핵점과 핵을 갖게 된다면 한국도 해볼까 맞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에게 구두 바로 한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도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미국 일지지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입니다. 두 교수들은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절대 위해서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핵무기 우위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꿈을 아니다. 결국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미실책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도 같은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겁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구주의 삼각핵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중국 걸로 실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지연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과연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일단 의구심을 갖고 인정을 들었습니다. 이는 미소는 전기에 나트적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각자 핵 개발을 한 장난감 유지하던 이뤄지면서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서 악성 금지 지역을 입국이 한국의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인해 국제적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자화될 수 있다고 시작합니다. 이런 좋을 것 같습니다. MPT 10주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의 측면은 조항을 가리고 있다고 집시한 것입니다. MVP 10주는 폰 주역색이 문제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정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의 경우에는 본 주력으로 부터 타이트하지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입니다. 인디고 서플러스 교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인들 위협은 분명히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비교적 반응이 것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이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한국인의 70%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한다. 일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한국의 733들은 흔치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핵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결론 문서. 한국의 현 무기권은 워싱턴에 선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핵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반한다면서도 맞아 한국에 회부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탓할 게 아니라 비누를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인 할보에 맞추고 갖추는 도매인계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거침없는 군사굴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래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지만 그것은 중국의 경제책 평착 억제에 초점을 둔 것이 있지 군사적 건전한 우발적 충돌 같은 위험 부담 탓에 장기 전략 청년 조심스럽게 제한적인 대응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접근법은 이전과 사뭇 다른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옳은 전쟁의 수건이 납박하면서 전격적으로 군을 출시하면서 힘의 중심을 댈 중국 견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지난달 미국의 영국과 함께 호주의 핵 추진 사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 몇 곳곳으로 동맹을 출범시킨 것 역시 그에 선호하는 편에 상장합니다. 늑대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강압적 행태에 무기한 호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핵무기가 아닌 핵 추진 기술에 한정된 하지만 그간 미국이 곳에 오던의 확산 방지 원칙에 역행하는 이례적 조치이고 핵점에 일지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시면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자글 지원을 전면 해제한 것도 같은 명령 해석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묻고 나왔던 작품들을 폐지하면 한국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했는데 이후 한국의 천도 무기 개발은 미국을 당황시킨 만큼 달랐습니다. 이미 개발은 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소비 꼭피 풀린 망아지처럼 신무기들을 속속 등장시키는 저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의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기술력 가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 주변 것들의 의견은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미국이나 유럽에는 든든한 옷 너무 편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경제 줄뿐만 아니라 군사 겨울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이사를 적극적으로 타지는 무엇이 니다 글쎄요. 핵무기 보이는 모르겠지만 백전 보이는 반드시 3사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낼 시간입니다. 일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